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작고 까만 점들, 도대체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거지? 햇빛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 때마다 손등에 번져가는 갈색 반점들이 근슬에 신경 쓰여 움츠러들진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들 사소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어쩌면 점점 젊음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지 50년이 된 김여호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여러분처럼 이른바 처승꽃이라 불리는 검버섯과 잡티, 기미, 주근깨로 고통받고 있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이 되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흔적들은 충분히 지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맑고 생기 있는 피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탄식이 먼저 나오는 마음, 저도 그 무게를 잘 압니다. 미백 크림도 써보고 광고에서 본다는 고가의 화장품도 사용해보고 집에서 레몬즙까지 발라보셨지요. 그런데도 효과는 미미하고 시간과 돈만 허비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저희 환자 중 김영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검버섯이 이 방법 하나로 단 3주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도 아닙니다. 바로 집에서 실천하신 결과입니다. 예전엔 외출을 꺼리시던 할머니께서 요즘은 친구들과 산책도 나가시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드릴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귀한 정보입니다. 병원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던 이야기.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진짜 비밀입니다. 검버섯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그 모양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밀가루를 뿌린 듯한 작은 점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기도 하고 동전만한 크기의 진한 반점으로 변하기도 하죠. 얼굴, 손등, 팔, 목, 가슴처럼 햇빛이 자주 닿는 부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함께 커져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순자 할머니는 얼굴에 번진 검버섯 때문에 일상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손녀의 결혼식에서도 사진 찍기를 꺼리셨죠.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하나로 불과 사흘 만에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워졌고 지금은 예쁜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만큼 활기를 되찾으셨답니다. 여러분, 검버섯은 단지 피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때로는 간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간이 약해지면 피부로 배출되는 독소가 많아지고 그 영향이 점처럼 피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피로감이 잦은 분일수록 검버섯이 더 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버섯을 없애는 일은 단순한 미용 관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강을 되찾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이를 치료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부과에 가면 검버섯 하나를 제거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이 들고 얼굴에 10개만 있어도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도 아니고 보통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반복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최소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상이 드는 셈이지요. 은퇴하신 분들에겐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비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옥순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얼굴 전체에 있던 검버섯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도 정말 놀랄 만큼 깨끗해졌더군요.
항상 챗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시던 할머니께서 요즘은 미소를 띤 얼굴로 당당히 다니신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레몬과 꿀일까요? 레몬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분해하여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를 줘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작용하죠. 이 둘이 만나면 검버섯으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회복력을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레몬 속의 구연산은 멜라닌 색소를 천천히 분해하면서 피부 본연의 맑은 빛을 되살려주고 꿀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더해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꿀에는 자연 항균 성분이 있어 피부 속 노폐물이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그저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준 피부 회복의 처방인 셈입니다. 이 레몬 꿀팩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어 신선한 꿀 한 숟가락과 고루 섞은 후 밀가루를 약간 넣어 반죽처럼 만듭니다. 그걸 검버섯 부위에 바르고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시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몇 가지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레몬은 가능한 한 갓 짠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오래 묵은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꿀 역시 시중에 설탕 섞인 제품보다는 동네에서 파는 순수한 토종꿀이 가장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효과는 훨씬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바르면 피부가 약간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건 피부 속에서 자극을 받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너무 따갑거나 불편하다면 즉시 씻어내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속 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레몬즙의 양을 조금 줄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레몬을 바른 후 햇빛을 바로 쬐는 건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외선과 결합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저녁에 하고 다음날 외출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검버섯이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거울 앞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피부톤은 한결 밝아졌고 검버섯도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전에는 사진 찍는 걸 극도로 꺼리셨던 분이 요즘은 손자와 셀카를 찍는 재미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예전엔 사진기를 피하셨지만 이젠 먼저 사진 찍자고 손주에게 말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엔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녹두팩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녹두만 있으면 여름에도 피부가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하실 만큼 녹두는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좋은 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말끔히 정리해주고 피부 본연의 밝은 톤을 되찾게 해줍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이 녹두팩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85세까지도 얼굴에 검버섯 하나 없이 환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도 고우냐며 부러워하셨을 정도였죠. 그럼 이 녹두팩은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녹두가루 3숟가락을 준비하고 여기에 우유 2숟가락을 넣습니다. 그 다음은 꿀 1숟가락을 넣고 고루 섞어줍니다. 걸쭉한 반죽 상태가 되면 그걸 얼굴에 검버섯 부위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얇고 고르게 펴 바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확실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녹두가루가 집에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동네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한 봉지에 5,000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생녹두를 직접 싸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간 녹두는 향도 신선하고 피부에 닿는 감촉도 부드러워 효과가 더 좋다고들 하시죠. 우유는 살짝 데워서 섞으면 녹두가루가 더 잘 풀리고 피부 흡수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검버섯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주 3번, 한 달 정도만 지속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 놀라실 거예요. 칙칙했던 피부톤이 한결 맑아지고 검버섯이 점점 흐려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3번째, 제가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50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권해왔고 그중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제거하지 못했던 깊고 진한 검버섯이 이 방법으로 눈에 띄게 옅어졌다는 후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부드럽고 하얀 섬유질 부분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이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얼룩덜룩한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 껍질에는 구연산과 살리실산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피부를 정돈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바나나를 맛있게 드신 후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으로 얼굴의 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세요. 손끝에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얼굴을 쓰다듬듯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략 10분간 그렇게 마사지하신 후 15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세수 후입니다. 하루 동안 자극받은 피부가 진정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간에 바나나 껍질의 영양이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습관처럼 이어가 보세요. 바나나 하나로 피부가 달라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아닐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방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방법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이 없어진다고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런 할아버지를 움직인 건 따님의 권유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3주 후 거울 앞에 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짙게 퍼졌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톤이 한결 맑아졌던 겁니다. 그 뒤로는 매일 저녁 바나나를 드신 뒤 껍질로 얼굴을 마사지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TV 보면서 쓱쓱 문지르면 저녁 귀찮지도 않아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섬유질에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연산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껍질이 단지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에 좋은 천연 에센스라는 걸 안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버리던 것을 보물처럼 여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두면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너무 익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살짝 생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푸른 바나나는 아직 성분이 덜 성숙했고 지나치게 익어서 껍질이 물러진 바나나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사용한 바나나 껍질은 한 번만 사용하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껍질이 산화되면서 효과도 떨어지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껍질에 자연 성분이 남아 끈적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세안은 꼭 필요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드신 바나나의 껍질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미백과 탄력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나나는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에도 좋으며 피부 관리까지 도와주니 그야말로 하루 한 개의 작은 기적이라 부를 만합니다. 최순옥 할머니는 손등 가득 퍼져 있던 검버섯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손을 가리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손등의 얼룩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더 예뻐졌어요 라고 칭찬을 해줬고 그날 할머니의 얼굴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이 피었습니다. 손주들과 손잡고 다니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오늘부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매일의 바나나가 피부에 주는 선물은 분명히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마친 뒤 올리브 오일 한 방울만 가볍게 덧발라 보세요. 피부에 남은 바나나의 좋은 성분들이 올리브 오일의 도움으로 피부 깊숙이 흡수됩니다. 마치 땅속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오일이 그 영양분을 부드럽게 피부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올리브 오일이 없다면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도 좋습니다. 단, 인공향이 섞인 제품은 피하고 순수 식물성 오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피부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병원에서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직접 피부의 변화를 관찰하며 체득한 삶의 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혹시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천연 재료가 있으니까요. 바로 파인애플 껍질입니다. 파인애플 껍질 안쪽에도 천연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속 멜라닌 색소의 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작용이 탁월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쓰실 땐 한 가지 꼭 주의해주세요.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5분 이내로 짧게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끔하거나 붉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물로 씻어내시고 다음부터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팩과 마사지로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검버섯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피부가 조금 좋아지면 다시 방심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속부터 검버섯 생성을 막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피부가 맑고 검버섯이 거의 없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전부 공통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 좋을까요? 시금치는 비타민 A, C, 철분, 엽록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의 노화를 막고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엽록소는 피부 세포의 회복을 촉진시켜서 검버섯이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드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아집니다. 데친 시금치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소금 한 꼬집, 그리고 고소한 깨소금 조금만 뿌려서 무쳐 드세요. 입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시금치를 매일 아침 한 줌씩 생으로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던 그 습관이 어느새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갔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3개월쯤 지나니까 얼굴에 있던 진한 반점들이 하나둘 흐려지더니 아예 자국만 남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엔 직접 시금치를 키워서 나눠주신다니 삶에 활력이 도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하나가 피부에 변화를 가져오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몸속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을 동시에 관리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집에서도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만 놓으면 시금치는 손쉽게 기를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푸른 잎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향한 작은 실천이 기분 좋은 습관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제가 다음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는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연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당근은 피부의 속부터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해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같은 존재예요. 섭취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작은 당근 1개 혹은 반 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때 꼭 기름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영양소는 지용성이라 약간의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사과 반 개를 함께 넣어 갈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C 흡수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 하나의 작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당근은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껍질 바로 아래층에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깨끗하게 씻는 건 필수겠죠. 요즘은 친환경 농법으로 길러진 당근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보세요. 제 아내는 당근 주스를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마셔왔습니다. 올해 75이 되었는데 지금도 얼굴에 검버섯 하나 없이 맑고 고운 피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웃들이 놀라서 대체 뭐 바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살짝 웃으며 당근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말하기 민망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건강과 피부는 늘 꾸준한 습관에서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작은 크기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의 깊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염증이 줄면 멜라닌 색소도 자연스럽게 덜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검버섯 생성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호두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 자체를 늦춰주기 때문에 단순히 검버섯 예방은 물론이고 얼굴 전체의 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에 5에서 6알 정도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덜 하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호두를 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평소 피부에 자신이 없어서 외출도 자제하셨던 분이셨는데 호두를 6개월 꾸준히 드신 뒤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검버섯이 너무 옅어져서 화장만 살짝 해도 안 보여요. 할머니는 처음엔 호두가 비싸서 하며 망설이셨지만 치료 한 번 받을 비용으로 2달치 호두를 사면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 실천해 보셨고 그 결과에 너무 만족하셨어요. 작은 실천, 꾸준한 습관이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장을 보실 때 시금치 한 줌, 당근 몇 개, 그리고 호두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어 보세요. 내일 아침, 그리고 한 달 후에 거울 속 얼굴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날따라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몇십 년간 검버섯으로 숨기듯 살아오시던 분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순간을 보는 건 저에게도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단순히 검버섯을 없애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팩을 해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마사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정작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시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보습. 자외선 차단. 피부가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수분 유지 능력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얇고 쉽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틈을 타 외부 자극이 쉽게 침투하고 이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검버섯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죠. 반면에 피부가 촉촉한 그런 눈의 물질이 침투하기 어려워 멜라닌 색소도 적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보습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세수를 한 직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살짝만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그 수분이 피부 속에 그대로 갇히며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크림이나 브랜드 화장품을 구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몇 방울,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끗한 손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검버섯 부위에 집중적으로 톡톡 두드려 바르세요. 얼굴 전체가 건조한 분은 넓게 펴발라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습 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아 멜라닌 생성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보습팩을 해주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꿀 한 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 얼굴에 펴 바른 후 20분 뒤에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검버섯 부위의 칙칙함이 점점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했고 그중 대부분이 피부가 달라졌어요 라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검버섯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수분이 부족해지고 자외선이 직접 피부를 공격할 때 그로 인한 방어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보습은 피부의 갑옷, 자외선 차단은 피부의 우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실천해주세요. 이어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단을 보내주세요. 목욕이나 세수를 마친 후 피부에 남은 수분이 사라지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때를 3분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그 수분이 그대로 피부 안에 갇혀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분을 넘기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욕실 안에 보습제를 항상 두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톡톡 두드린 직후 바로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나이에도 피부에 검버섯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실 수 있었죠.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밤에 잠들기 전에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파세린을 토톰하게 바르고 자는 방법입니다. 파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 약간 끈적이기 때문에 베개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개 위에 깨끗한 수건을 깔아두고 주무시길 권합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셔도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78세 장미숙 할머니는 바나나 껍질 팩과 이 보습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무려 20년 된 검버섯이 눈에 띄게 사라졌고 가족들조차 피부과 시술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녁 꿀과 파세린을 섞어 팩처럼 바르시는데 주름도 옅어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어떻게 피부가 60대처럼 보이세요? 하고 놀란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자외선 차단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요. 이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면 바로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바르는 양도 중요합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양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무엇보다 흐린 날에도 꼭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피부에 도달하고 창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거나 날씨가 흐리더라도 매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특히 점심시간 전후 자외선이 가장 강하게 내리올 때는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외출할 땐 반드시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추가 차단을 해주세요. 자외선은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기 때문에 노출 부위가 많을수록 방어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등도 꼭 발라주세요. 손등은 얼굴보다도 먼저 늙는 부위입니다. 얇은 피부층, 자외선 노출 빈도, 잦은 손 씻기 등으로 손등은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얼굴은 깨끗한데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얼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손등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